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명품 조각 10선 중 마지막 10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와 밀로스의 비너스상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의 3대 미술품의 하나인 사모트라케의 니케상, 즉 승리의 여신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래 작품명은 날개를 단 사모트라케의 승리의 여신이지만 사모트라케의 니케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니케는 영어로 나이키라 불리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빅토리아라고 불리웁니다. 날개를 단 여신 니케는 티탄족의 딸로 팔라스와 스틱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니케는 티탄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푸스족들과 티탄족과의 전쟁 시 올림푸스 신들의 왕 제우스의 전차를 몰며 눈부신 활약을 하여 승리의 여신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니케의 이미지는 그리스 미술에서 특별한 존재로 전쟁, 운동, 경기, 시정 논쟁에서의 승리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니케상은 흔히 제우스의 손 위나 건물 꼭대기 또는 뱃머리에 안치되었습니다.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의 작가와 제작 경위, 제작 연도 등은 분명치 않으나 헬레니즘 시기를 대표하는 조각으로 기원전 196년 로마와 동맹이었던 로도스가 시리아의 사모트라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헬레니즘기의 대리석상으로 추정되는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을 발굴한 사람은 터키 아드리아노플의 프랑스 부총독 샤를 샹포아조로 1863년 에게해 북서부의 작은 사모트라케 섬에서 이 거대한 조각의 파편 10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발굴 당시 이 조각들에는 머리와 팔 그리고 오른쪽 날개 부분은 없는 상태였으며 16년 뒤 니케가 서 있던 선수 부분이 발견되었고 또다시 1950년에는 오른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니케상은 비록 100개가 넘는 산산이 부서진 파편들로 발견되었으나 루브르 복원 기술자들에 의해 오늘날의 모습으로 복원되었습니다. 당시 학자들은 이 여신상이 승리의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뱃머리의 대리석 위에 놓여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이 복원된 니케상은 머리와 두 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견주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었습니다. 니케상처럼 목이나 팔, 다리 등이 없는 동체만의 조각 작품을 토르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르소가 조각의 한 장르로 인정된 것은 파손된 채로 발굴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조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르네상스 이후였습니다. 미완성의 미를 인정한 근대의 조각가들은 토르소를 통해 완벽한 전신상 이상의 강한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인체의 미를 표현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팔이 없는 밀로스의 비너스상이나 머리와 팔 부분이 없는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토르소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며 훼손된 것이었으나 사지가 멀쩡한 조각 작품들보다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조각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떨어져 나갔기에 더 아름답게 느껴지는 조각이 바로 토르소입니다. 양날개를 V자로 활짝 펼친 채 도전해오는 적을 향해 한 발을 앞으로 힘차게 내딛고 있는 듯한 니케상은 오직 승리만을 위해 티탄족을 향해 거침없이 돌진하는 여신의 불굴의 응전태세를 강렬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조각가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오랜 세월로 인해 토르소가 되어버린 까닭에 오히려 원래의 작품보다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받아 루브르 박물관 소장품 중 3대 미술품이 되었습니다. 기울어진 날개의 각도, 오른 다리의 위치,
바람이 불어 여신의 다리를 휘감은 듯한 옷의 질감 표현은 조각을 보는 사람들에게 니케상이 마치 날아오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3m가 넘는 대리석 상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균형미와 조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조금 뒤틀어지게 변형된 콘트라포스토 자세로 서 있는 니케상은 이를 만든 조각가의 실력이 비범한 수준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상이 감상자들에게 역동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활짝 펼친 양날개와 앞으로 내민 힘찬 앞다리의 표현에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고추선 채로 몸을 조금 비튼 채 파도에 젖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거세게 몰아치는 바닷바람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여신의 다이나믹한 기세를 너무도 박진감 있게 표현한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특히 여신의 치맛자락은 회화가 아닌 대리석 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물에 젖은 듯 표현하는 웨트 드래퍼리 기법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니케상이 탁월한 기량을 가진 작가의 작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니케상의 뛰어난 예술성에 대하여 칠삭동이로 한때 로댕의 조각 비서였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사모트라케의 니케를 보면 예술의 진정한 기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직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케상은 발견 당시 사모트라케 섬의 돌로 된 벽감에서 돌로 만든 전함의 뱃머리 부근에 서 있었는데 신전을 내려다보는 위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브르에서 100조각으로 나누어진 조각의 파편들을 가지고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한 뒤 10년 후에 오스트리아 팀에 의해 니케상이 원래는 분수대 중앙의 뱃머리 조각 위에 설치되었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니케가 올림포스족의 편이 되어 싸운 티탄족, 즉 영어로 타이탄족의 이름을 딴 타이타닉이란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처녀 출항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처음 만난 연인의 권유를 받은 여주인공이 뱃머리에 서서 두 팔을 한껏 벌리고 승리의 여신이 양날개를 활짝 펼친 것처럼 포즈를 잡고 있습니다. 여인이 타이탄족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승리의 여신 니케의 포즈를 취한 때문이었을까요? 타이타닉호는 얼마 후 침몰하고 연인 중 여인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처럼 거장 제임스 카메룬 감독은 헬레니즘의 문화적 유산인 그리스 신화를 자신의 영화에서 멋지게 패러디하였습니다. 미국 스포츠 용품사인 나이키사의 로고는 승리의 여신 니케상의 동작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입니다. 나이키사 창립 당시 여대생 캐롤린 데이비슨에게 로고 디자인을 의뢰하였는데 캐롤린은 여신 니케의 날개와 옷자락에 흐르는 선에서 영감을 받아 승리를 표현하는 V를 부드럽게 뉘어놓은 현재의 로고를 만들어내어 스포츠 용품사다운 열정적인 스포츠 정신과 승리의 의지를 표현하였습니다. 이때 캐롤린은 나이키 로고를 넘기고 단돈 $35를 받았는데 현재의 나이키 로고 이미지의 가치는 약 1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고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는 롤스로이스의 엠블럼은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양날개를 펼치고 앞으로 재빠르게 돌진하는 듯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승리의 여신상입니다. 롤스로이스의 승리의 여신상 엠블럼은 최고급 자동차의 질풍 같은 속도감과 성공한 운전자의 자신감을 상징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승리의 여신 니케는 전쟁에서 필승을 원하는 의미에서 무기의 이름으로도 사용됩니다. 적기를 일격에 격추시키기 위한 지대공 미사일의 이름으로 승리의 여신 니케만으로는 부족했던지 그리스 신화 최고의 영웅 허큘러스 즉 헤라클레스까지 동원하여 그 이름을 나이키 허큘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명품 조각 10선의 마지막 10번째 작품인 사모트라케의 니케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